서둘러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구포역에 이를 무렵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누군가 갑자기 화장실 앞에 나타나 대뜸 1억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기반공사 입찰에 뛰어들었던 롯데건설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롯데건설 측은 심사 당일 새벽에야 결정된 평가위원을 어떻게 알아내 로비에 나섰을까? 당시 경찰은 롯데건설이 현장 소장 등 500여 명을 동원해 선정된 평가위원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사위원 대상 될 만한 사람들한테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를 해오면서 체크를 해놔요. 이렇게 한 500명 정도를 500명 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주소지를 다 알고. 그런 뒤 심사 당일 새벽에 그 주소지로 찾아갔던 겁니다. 우리 개점 이 사람은 좀 있으면 5,000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심사위원 된 거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과업도 안 되는 수도 있죠. 협박치고 안 되는. 불안 개제 때 협방이다 하고 철수하죠. 앞서 살펴본 금호건설의 경우에는 아예 담당 공무원과 짜고 명단을 빼냈습니다. 보안업체의 도움을 얻어 당시 수법을 재구성해봤습니다. 먼저 매수된 공무원이 평가위원을 뽑는 장소에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을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도 그대로 노트북에 저장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금호건설 직원은 PC방에서 이 노트북을 원격 조종해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을 들여다보고 통화 내용도 엿들어 심사장에 실제 누가 오는지까지 파악한 겁니다. 오늘 입찰 관련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셨는데요. 오늘 오실 수 있습니까?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 수 있습니까?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에는 당시 금호건설 직원과 공무원이 나눈 대화 내용도 그대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 죽는 줄 아네 진짜. 전화도 안 받고 까칠하시다며요 지금. 그렇게 소문 내야지. 그래야 조용하지. 하여튼 저기 전화번호 확인되면 바로 꺼요. 판결문을 보면 금호건설은 이 사업을 따내려고 건축사업본부 상무부, 건축영업팀장, 그리고 과장 등 직원 10여 명이 가담했고 뒷돈도 1억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현행법은 건설사의 비리를 막기 위해 검은 돈을 1억 원 넘게 주고받을 경우 해당 건설사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건설과 금호건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이 개인들이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벌어진 일로 판결이 났어요. 위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서 저질러진 일들이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청계천 상인들의 대체 이주상가로 지어진 가든 파이브입니다.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된 그 규모만큼이나 입찰 비리 규모도 남달랐습니다. 비리 금액이 가장 컸던 공사구역을 살펴보면 사업권을 따낸 대림산업이 로비한 평가위원은 모두 4명, 서울시 공무원에게 3천만 원, 인하대 교수 3천만 원, 대진대 교수 3천만 원,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공사 공무원에게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돈을 준 업체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경쟁업체였던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대진대 교수에게 5천만 원, 도시철도공사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고 서울대 교수에게도 접근해 5천만 원의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돈은 더 썼지만 로비 대상자가 한 명 적어서인지 입찰에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입찰에 참여한 7개 대형 건설사들이 평가위원들에게 4억여 원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직원이 승진이나 실적을 노려 개인적으로 한 일이지 회사가 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모조리 영업정지 처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입찰 그 심의 비리를 조사를 해봤더니 처벌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처벌이 된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하지만 소위 선진국의 사정은 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뇌물 로비가 적발될 경우 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 시장에서 업체를 아예 퇴출시킵니다. 외국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을 처벌을 하죠. 처벌이라는 게 어떤 체벌이나 벌금형이 아니고 입찰 명단에서 다음부터 참여를 배제를 시키거든요. 그게 기업으로 보면 가장 큰 사형 선고죠. 시장에 참여를 못하게 하니까. 부패는 그야말로 망국병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근절시키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저런 식이라면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평가위원 후보를 수십 명 이내로 줄이고 명단도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예 누군지 밝혀 평가위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로비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은밀해질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검은 돈을 받는 쪽도 물론이지만 건네는 쪽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승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헝겊 경찰, 노인을 무료로 데려가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국인들을 위해 만든 각종 영어 안내문에 나오는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그냥 웃고 넘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김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네. 영어가 우리말이 아니니까 간혹 어색하거나 틀린 표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한국 방문회의 공식 홍보책자에 실린 겁니다. 네. 유아 코리아 매니아.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 정도 뜻 아닐까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문구라고 합니다. 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홍보연구원입니다. 네. 어떠세요? 영감을 얻으라, 뭐 그 정도 뜻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군요. 네, 이 문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나라망신시키는 한국 공공기관들의 황당한 영어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 경복궁.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대표적인 우리의 관광 명소입니다. 당연히 곳곳엔 외국인들을 위한 친절한 영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 매표소의 영어 안내문을 접한 외국인이 뭔가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발표는 65세 이상 한국인들은 입장료가 무료라는 뜻으로 적어놓은 영어 안내문. It looks like this. In this place, they're actually selling people. Yeah, you say like, and then some people are to be bought, and only Koreans over age 65 are free. So it sounds, I think it's a very problematic sentence. I think it should be fixed. 이 영어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면 입장료가 무료가 아니라 65세 이상 한국인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복궁 안 국립민속박물관. 우리의 풍습 김장을 소개하는 전시관 앞에 서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 안내문을 읽고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Kimjang. What is this? Oh, I don't know. Kimjang. Yeah, you go up there and you're thinking maybe food or pots. They're making something. Or a fiesta. Yeah, exactly. Something like that. Yeah, you don't actually show what's happening. 보통의 외국인들이 알기 어려운 김장을 영어로 쓰면서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소리나는 그대로 김장이라고만 써놓은 겁니다. In the West, what's kimjang? Exactly, we don't understand that. It's like kimjang. Well, obviously that's going to be in like England or America, but it's not. We have no idea what kimjang is. So, yes, in Korean the translation would be kimjang, but first it would be preparing kimchi, making kimchi. We don't have a word for that. That's a cultural word. 경복궁과 민속박물관에서 발견한 이상한 영어 표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사진을 찍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인 대학원으로 가져가 보여줬습니다. 영어 설명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혹시 어떤 게 이상한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먼저 경복궁 매표소에서의 안내문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Seems like a prison. It seems like there are going to be a lot of 65-year-olds and free, you know, they can cook for us and feed and something like that. 민속박물관에서 경복궁으로 향하는 입구에서 찍은 안내문입니다. 티켓 사주세요. It's like 제발. 경복궁은 유료 관람 대상이라는 우리말이 영어로는 마치 제발 표 좀 사달라는 느낌이 들도록 어색하게 번역된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역의 영어 안내문 역시 외국인들에겐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먼저 서울역에 있는 안내문, 웨스트 티켓.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보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Westbound. 이 영어 표현에서 알리고자 했던 건 서쪽에 있는 매표소. 그러나 영어 박스 또는 부스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를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이번엔 교통카드 충전기의 안내문을 보여줬습니다. 또다시 폭소가 터집니다. That's what it sounds like. It sounds like your card is an automatic weapon or something. Card reloading or. 교통카드 충전기가 영어로는 교통카드 재장전기로 번역돼 있는 것입니다. Reloading is like a physical object or something you put down somewhere, or as I said, like a gun or some dangerous device. In this case, it would just be like charging, card charger. 문화재나 지하철, 우리 도심 곳곳엔 이처럼 잘못된 영어 안내문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몇몇 외국인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웃어넘깁니다. You know, English that's not exactly correct in Korea, so it kind of fits. Like it's kind of part of what you see when you're here anyway. So that humor is kind of there. Like, I think it's funny, sure, yeah.